예, 안녕하십니까.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연구위원입니다. 오늘은 그 미국의 출구 전략인 평화합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평화합의라고 그러면 또는 평화협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그 미국의 어떤 출구 전략이라는 것이 이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올해 2020년 2월에 미국과 그 탈레반 간에 평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는 1973년에 파리 평화협정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미국의 그 출구 전략인 그 평화협정 또는 평화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과 탈레반의 관계는 참 이렇게 악연입니다.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2001년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9.11 당시에 그 아프가니스탄의 이제 정권을 그 탈레반이 이제 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탈레반 정권이 과연 이제 알카에다랑 협력을 했는가? 그 9.11 테러를 갖다가 실행했던 알카에다와 협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미국은 그 당시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카에다와 그 탈레반 정권은 어떤 모종의 그 연결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9.11 테러에 대해서 미국은 자위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미국의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전쟁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뭐 영국을 비롯한 또 몇몇 국가들이 이게 미국을 도와서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제 참전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8년 이상이 지났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 전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탈레반 간의 그 평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 현재는 아프가니스탄 정권이 그 탈레반 정권은 아닙니다. 뭐 당시에는 탈레반 정권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아프가니스탄 영토의 상당 부분을 탈레반이 지금 현재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탈레반 간의 평화 합의가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탈레반은 현재 미국에 의해서 국가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020년 2월에 있었던 미국과 탈레반 간의 평화 합의는 이름부터 굉장히 깁니다. 그 이름 가운데 탈레반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이유는 미국 입장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은 하나의 국가이지 탈레반이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 그거는 이제 용인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합의 이름 자체에 아프가니스탄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과 탈레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탈레반과 미국은 이렇게 평화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2020년 미국과 탈레반 간의 그 평화 합의는 주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아프가니스탄의 영토가 이제 탈레반도 아프가니스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아프가니스탄 영토가 미국 또는 미국의 동맹국들의 안보에 그 위협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뭘 말하냐면 쉽게 말해서 알카에다가 그 아프가니스탄 영토를 이용해서 미국을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탈레반이 알카에다하고 협력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런 것이 보장이 된다면 미국은 그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철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미국이 철군하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그래서 14개월 내에 철군을 하겠다는 겁니다. 2020년 2월에 이 평화 합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제 4개월 반, 135일 이내에는 그 현재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숫자를 8,600명으로 줄이겠다고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은 이 숫자를 8,6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9.5개월, 다시 말해서 4개월 반은 이제 8,600명으로 줄인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8,600명조차도
그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철군하는 시한은 이제 나머지 이제 9.5개월입니다. 그 사이에 이 탈레반이 과연 제대로 이제 그 미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 기간은 좀 바뀔 수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14개월 내에 미군 전체가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철군하겠다는 것이 이번 이제 미국 탈레반 평화 합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최근에 해소되긴 했지만은 3월부터 5월까지는 현 대통령 이외에도 다른 사람이 자기가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었고요. 그래서 1국가 2 대통령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프가니스탄 정정은 굉장히 이제 불안한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 이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탈레반이라는 이 정치 세력과 그 다음에 현 정부가 있죠. 이 현 정부와 그 외 다른 이제 민족이라든가 정치 집단들 간에 이 대내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협상이 아직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 협상을 위한 준비가 되고 있고요. 이 협상을 통해서 이 아프가니스탄 내에 평화를 갖다가 이제 구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선 탈레반이 여기에 성의 있게 참석하고 또 조치를 갖다 취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이미 첫 번째 단계의 그 철군을 완료했습니다. 8,600명까지 미군을 줄인 상황이고요. 그 8,600명도 이제 향후에 그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점차적으로 철군하리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은 굉장히 이 평화 합의가 좋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미군이 전부 철수를 했는데 그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현 정부하고 그 다음에 탈레반 간의 그 협상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그 아프가니스탄 정권이 탈레반 정권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군만 안전하게 철수하면 되지 아프가니스탄 정권이 다시 탈레반 정권으로 바뀐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미국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 합의라는 것이 그 탈레반 정권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안 좋은 일을 했던 것은 또 1990년대에 많이 이렇게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은 미국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평화 구축인지 아니면 단순히 평화 합의나 평화 협정을 통해서 미군이 철수만 하면 된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후자의 것에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평화 합의나 평화 협정이 수단일 뿐이지 그 미군만 철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1973년에 파리 평화협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북베트남하고 뭐 남베트남, 미국, 그 다음에 그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4개의 주체가 평화협정을 체결했는데 그때도 미국은 2가지를 강조했습니다. 60일 내에 철군을 하겠다. 그리고 베트남의 어떤 뭐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 그리고 베트남의 민족 자결권은 굉장히 중요하다. 신성 불가침이다. 이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 좋은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2년 뒤에 1975년에 결국은 남베트남은 북베트남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결국은 이제 공산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미국은 파리 평화협정을 통해서 철군과 그 다음에 민족 자결권을 강조를 했는데 이 철군을 한다는 것은 결국 군대가 이게 없다는 의미고 민족 자결권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 민족 내에서 어떤 정부가 세워진다고 해도 그것은 미국이 알 바가 아니다. 이걸 갖다 결국 실증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이나 2020년 미국 탈레반 평화합의나 결국 그 목적 자체는 미국이 전장으로부터 빠져나오겠다는 것, 다시 말해서 출구 전략일 뿐이고 이 평화합의나 평화협정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인지, 다시 말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뭐 민주적이고 뭐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구축하고 민주적인 정부가 세워지고 인권이 보장되고 이런 국가가 건설되는 문제하고는 별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한반도 평화협정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최근 남북 관계나 뭐 북미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정 이야기가 뭐 더 이상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추후에 뭐 수년 뒤에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협정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만약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은 근데 만약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그 평화협정 내의 의무를 갖다 위반했을 때 그냥 그럼에도 미군은 그대로 철수를 하고 뭐 그렇다면은 한마디로 제어 장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반도 평화협정 내에도 만약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은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북한이 의무를 갖다가 이행하는 정도에 따라서 뭐 철수가 중단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민족 자결권과 예를 들어서 그 주한미군, 그러니까 미군의 철수와 민족 자결권이 강조되었을 때 결국 남는 것은 그 국가 내에서 특히 이제 한반도 평화협정의 경우에는 한반도 내에 어떤 정부가 세워질지 그리고 어떤 질서가 구축될지는 전혀 이렇게 제어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반도 평화협정도 만약에 그 미군의 철수를 위한 어떤 그 출구 전략으로만 이용된다라면은 그것은 좀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한미군 철수 관련 내용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북한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서 이것이 중단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또 민족 자결권을 강조하는 것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평화를 구축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멀게는 73년 파리 평화협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이번에 2020년 미국 탈레반 평화 합의를 통해서도 결국은 나중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다시 복귀를 한다라면은 저희가 이런 평화 합의나 평화 협정이 진정한 평화 구축하고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을 갖다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미국 탈레반 평화 합의를 통해서 과연 평화 합의나 평화 협정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이 관련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